자, 아카시아 꽃 향기 솔솔 풍기는 그런 계절이죠.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는 곳에는 아카시 꽃이 활짝 피었나요? 제가 사는 이곳에는 은은한 향기가 가득 풍겨져 나오더라고요. 자, 안녕하세요. 산야초 동의보감 큰세상 약초TV입니다. 제가 사는 이곳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준으로 그 전으로 이 아카시 꽃이 활짝 피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카시 꽃이라 부릅니까? 아카시아 꽃이라 부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회원님들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고요, 아카시아 꽃으로 아마 부를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카시 나무가 맞습니다. 아카시 꽃이죠. 아카시아는 아닙니다. 그런 나무는 따로 있습니다. 자, 먼저 본방송 시작 전에 구독이나 또는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또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매일매일 보답해 올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아카시 나무가 정확한 이름인데 아마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아카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집필한 산야초 가정 백과에도 이 아카시 나무는 반드시 아카시 나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글남바 703번에 아카시 나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 대부분 시중에 있는 그런 약초 관련 서적에는 전부 다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수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수록 자체를 안 한 데가 대부분이죠. 자, 아카시 나무는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죠. 아마 이 아카시 나무 하면 약 한 70년대에 사방사업할 때 이 아카시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마 그 시절 아카시 나무를 많이 심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요즘 꿀한병에 한 50만원 갈 거라는 그런 예전에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카시 나무 꽃을 따가지고 아카시 나무 꽃 효소를 담거나 또 뭐 약수를 담거나 이런 거 하실 때 꽃만 채취하십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잎도 채취해가지고 같이 사용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회원님들은 꽃만 채취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카시 꽃 효소를 담으실 때 꽃을 한 70% 넣고 잎을 채취해서 약 한 30% 넣어가지고 담으시면 향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맛도 좋고요. 물론 약수를 담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집 주변에 이 아카시 꽃이 있다면 조금 덜 핀 꽃을 채취해가지고 또 잎하고 같이 꼭 효소를 한번 담아보십시오. 또 아니면 약수를 담아보시고요. 참 향기도 좋고 맛도 좋으며 약효는 물론 최고죠. 자, 이 아카시 나무의 주 효능은 염증을 삭히는 소염작용과 또 피부 미용, 또 신장이나 방광 그런 계통을 아주 이렇게 하며 또 소변도 잘 나오게 만들 줍니다. 그리고 물론 꽃이나 뭐 잎은 약용으로 식용으로 많이 쓴다는 사실 알고 있지만은 또 아카시 나무 뿌리를 채취해서 약용으로 쓴다는 사실 알고는 계셨나요? 이 뿌리는 늦 가을부터 이듬해 잎이 나오기 그 전에 채취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잘게 썰어 말린 다음 약용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뭐 보통 조금 썼을 때야 뭐 상관없지만은 만약에 좀 대량으로 쓰면 속이 좀 미식거리고 구토 현상이 나죠. 또 그리고 설사도 나오고요. 아카시는 뿌리의 주 약효는 소변을 잘 못 보는 뭐 방광염, 뭐 요도염 또는 뭐 수종, 변비에도 아주 큰 효능이 있죠. 그리고 꽃을 옷을 적당하게 입힌 다음 살짝 한번 튀겨서 드셔보십시오. 술 안주로도 참 좋고요. 어린이들 간식에도 참 좋은 것이 아카시 나무 꽃이죠. 그리고 이 아카시 나무 꽃을 효소를 담아 가지고 희석해서 장복하시면 신장염 치료에도 아주 좋고요. 또 소변도 아주 잘 나오게 만들 주죠. 그리고 남자들 전립선 비대증에도 아주 큰 효능이 있고요. 또 평소에 콩팥 기능이 좀 안 좋아서 소변을 잘 못 보고 몸이 조금 붓는 즉 부종에는 이 꽃을 말려 가지고 약차로 꾸준하게 활용해 보십시오. 물론 이럴 때도 부드러운 잎도 함께 사용하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아카시 꽃으로 효소 담는 방법입니다. 먼저 꽃 종류는 채취해서
씻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뭐 차량 많이 왕래하는 도로 주변 이런 곳에서는 최소 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채취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채취하는 시간도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그 사이에 채취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른 아침에 채취하거나 또 오후 늦게 채취하시면 아까시 꽃 향기가 많이 없어집니다. 바로 그 향기는 벌들이 이렇게 많이 모기 위한 생존 전략이죠. 그러니 벌이 날아들지 않는 뭐 아침 이른 시간이나 또 밤에는 아마 아까시 꽃이 향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채취하시면 씻는 거 아니라 그랬죠. 먼저 효소 담을 용기에 꽃을 한 50% 따오십시오. 물론 잎을 그 중에서 약 한 30%는 잎을 채우고요. 다음엔 백설탕을 꽃하고 잎하고 합친 무게의 약 60%를 붓습니다. 이 아카시 꽃에는 이미 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설탕을 많이 넣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는 바깥에 큰 대야에서 설탕을 이렇게 부어 가지고 최대한 빡빡 문질러 가지고 어기십시오. 아마 그렇게 팍팍 어개면 꽃에서 잎에서 또는 물이 나와 가지고 설탕이 반쯤 녹죠. 다음에는 뭐 날파리 안 들어가도록 하루 저녁 덮어서 재워 두시고요. 그런 다음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 또다시 아래 위에 계속 뒤적이 가지고 빡빡 문질러 주시면 설탕 성분이 거의 다 녹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담을 입구가 조금 넓은 그런 용기에 차곡차곡 채우십시오. 아무리 많이 채워도 효소 담으실 때 아무리 많이 넣어도 70 내지 80% 이상은 넣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벅벅 해가지고 넘칠 우려가 있죠. 자, 이렇게 충분하게 설탕이 섞은 것을 본 용기에 넣었다면 이제는 위에는 뭐 날파리 안 들어가도록 한지라 또는 천을 이렇게 동여매 가지고 아주 가벼운 뚜껑으로 살며시 덮어 놓으십시오. 그래 놓고는 시간 나시는 대로 자꾸 아래 위 뒤지기고 저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저어주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위쪽에는 썩어버리죠. 즉 뜸팡이가 서서히 핍니다. 효소를 담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탕에 알맞는 양과 두 번째는 또 잘 저어야 되고 또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위에를 공기 한 방 안 들어가고 뭐 못 나오도록 뚜껑을 콱 닫아 놓으면 그거는 효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매실을 효소 담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좋은 효소를 담으려고 하면 바로 부지런 사람이 최고 좋은 효소를 맛볼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 이렇게 담아 놓은 효소를 약 한 3개월간 계속 뒤집어 주고 하다가 이제는 한 3개월 후에 완전히 걸러서 뭐 찌꺼기는 거름을 하시거나 아니면 산에 버리시고 그 액만 따로 보관하시며 그때도 뚜껑 절대로 콱 닫지 말고요. 내부에 가스가 살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또 살며시 닫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드실 때는 작은 용기에 원액 한 30%, 생수 한 70% 같이 넣고 그냥 상온에서 한 3, 4일 두시면 맛이 좀 새콤한 그런 효소가 되죠. 바로 맛이 새콤하다는 얘기는 2차 발효가 일어나서 아까시 효소 식초가 된 것이나 거의 같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발효 식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시로 드시고 또 뭐 음식 조리하실 때도 이 효소를 조금씩 원액을 넣고 요리하시면 맛이 엄청 좋은 그런 요리가 되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아카시 꽃 활용하는 방법 잘 들으셨죠? 다시 좀 제가 보충해 드릴게요. 아카시 효소를 담을 때는 꽃을 씻지도 말고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수를 담으실 때는 채취해 온 것을 그대로를 한 2, 3일 말리십시오. 다음번에 적당한 기회에 아카시 술을 담는 방법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 적겠습니다. 자, 부족한 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